네, 반갑습니다. 양길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벌써 6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테마에 많이 수급이 쏠려 있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는 포트들 중에 테마주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석치를 통해서 보니까요. 70%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준 없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마이너스 70%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외에 3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플러스를 기록하시는 그런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원칙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렵게 할수록 내 계좌는 마이너스, 쉽게 할수록 플러스의 계좌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6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하고 하는 시간들은요,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홈페이지, 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양귀비 얼굴이 뜰 거예요. 그 얼굴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무료 방송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 시간대도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 같은 경우는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방송을 하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6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벌써 6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전에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이 뉴 고수비급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강의 자체를 많이 했는데 이전에는 재무제표를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재무제표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대로 된 패턴도 모르고 제대로 된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매물대를 모르시니까 아무리 그 기업 자체가 좋아도 내가 들어간 게 고점이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재무 상태가 너무 좋아도 아무리 저평가 종목이라도 고점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트렌드들은 정말 상승 이후의 급등주, 지난 시간에서 제가 알려드린 급등주 재공략 방법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강의 5강까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번 강의도 6강, 7강까지는 초보자분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차 급등주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매매 방법들이 보시면은 한번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장대 양봉, 강하게 거래가 증가되는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게 나오죠? 횡보하고 수렴을 하고 장기간 동안의 힘을 응집하는 구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초보자.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초보자. 여기에서 선출매를 하는 분들은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70%가 계좌 수익률들이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럴 때 다들 들어가시고요. 이럴 때는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종목들은 나쁜 종목이야. 올라가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십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습니다. 매도. 왜 이상하게 어디서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은 장대 양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반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요. 이전에 우리는 매집이란 걸 통해서 이 장대 양봉에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라고요. 근데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장대 양봉에 매수를 하시죠?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 추격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몇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요, 전문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요. 전문가님이 시키지 않은 거, 장대 양봉에서 추격하는 거, 그런 걸 했더니 꿈에서 전문가님이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저한테 한번 배우면요. 이게 머릿속에 너무 깊게 박혀서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기 스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초보자분들께서는 단기 스윙이란 것도 잘 몰라요. 그냥 한번 들어가고 그냥 묻어둬요. 그리고 매도라는 걸 잘 못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 자체가 뭐 한 10%라고 가정을 합시다. 10%인데 단기간 안에 20%를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이제 안 합니다. 나는 단기간 동안에 10%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20% 먹었으니까 30% 가야지. 30% 올라가니까 40% 가야지. 이게 개인 심리거든요. 근데 이거부터가 매매가 저는 꼬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설정한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그 종목에서 그러면 10% 수익 봤어요. 그럼 그 10%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서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야지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 무한 홀딩을 하고 그렇게 되시면 계좌 포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종목도 계속 가진 않으니까 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으면 다른 종목을 교체를 또 조금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렌드. 그래서 그 트렌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절반 정도 눌리고 나서 이 매수가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간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6강에서도 총정리이기 때문에 양봉 나왔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기다립니다. 음봉 떨어지고 음봉 떨어지고 음봉 떨어질 때까지. 근데 매수가는 얼마요? 저점, 고점, 절반을 자른 상태에서 눌림목 매수가가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가는 전 고점까지 향해서 돌파를 합니다. 이게 양귀비만의 매매 방법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요. 시청자분들께서 참 신기하게도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지금 2017년도요. 몇 달이 지났어요? 4달이 지났죠. 그쵸? 1개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제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는 5월달까지. 1월달이요. 테마주를 하신 분들 정말 곤욕인 장이었어요. 곤욕인 날이었어요. 근데 1월달에서요. 이거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이날 같은 경우는 1월달에요. 단타 스윙으로만 제가 알려드린 그런 기법으로만 최소가 30%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월달도 마찬가지, 3월달도 마찬가지, 4월달도 마찬가지. 근데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선주 다 물려 있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포트 구성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단기 스윙 활용을 하면서도요. 한 달에 정말 최소 20%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여러 번 적용을 해본 뒤에 실전 활용하시라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드렸죠. 왜냐하면 뭐든지 내가 적응하기 나름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2차 급등주 포착 매매란 뭔가 거래량이 증가 동시에 눌리는 종목을 공략을 해라. 거래량이 증가 동시에 추격을 하라고 제가 적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장대 양봉 기준에서 종목으로 선정을 해라. 짤막짤막하게 거래량이 나오는 거요. 그거는 무시하세요.
정말 최소 못해도요. 이 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나오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 종목으로 선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여러 개의 기준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간단하게요. 전일보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네? 그럼 한번 이거는 관심 종목에 추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내려오는지 기다리자. 그냥 미리 대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2,000원, 얘가 3,000원, 그럼 중간 가격 2,500원? 그럼 미리 대놓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요, 나 오늘 거기 2,500원대까지 내려갈 거니까요, 미리 대놓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매일 이 종목이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요, HTS 열어놔요. 그리고 아침에 시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절반 가격에서 HTS 눌림목 대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정가 매수.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지정가 매수를 모르시는 분들, 지정가로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시장가 매수와 현재가 매수만 거기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으신 분들 보고요.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데 아, 조금 덜 드시는구나. 수익률이 조금 낮구나라고 느꼈어요. 시장가 매수는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팔고 빨리 또 종목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사항이 빨리 안 올라가면 수다가 팔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성격이 빨리.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세계에서요. 주식을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 최단기간 보유. 나라 중에 하나가요. 주식을 보유하는 나라 중에 최단시간에 보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4위래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으면서 나라의 그 사람만의 그런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빨리 수익이 안 나요. 빨리 교체를 하는 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 성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빨리 수익이 안 나면 빨리 교체를 해요. 근데 그게 또 손절을 해요. 손절하죠? 그럼 또 다른 종목 또 교체를 해요. 그럼 또 그것도 손절나요? 계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목을 잡았으면 잘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 종목을 잡았으면은 정말 가야 될 종목이잖아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보유했는데 안 간다? 정리합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식을 하시면서 가끔씩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 역할들을 많이 해주죠. 매물대가 어떤 역할이요? 저항. 그리고 매도 역할을 해줍니다. 그쵸? 매물대가 저항과 매물대 역할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 매물대 계속 지켜지네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매도는 어디에서 하나요? 매물대가 계속 쌓여있네요. 또 쌓여있네요. 또 쌓여있네요. 그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 최끝까지는 홀딩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만 보유를 해봅시다. 일주일만. 그러면 일주일 안에 매물대까지 한번 끝까지 도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근데 5거래일 되니까 얘는 주가는 빠져버리네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홀딩 금지. 딱 5일 동안만 우리는 보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테마주 며칠이요? 5일. 매물대에 걸려있는 애들이요? 며칠? 5일. 모든 테마에 적용하는 일수는요, 딱 5일만 보유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지난 이 고수비급에서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테마주들은 더 가긴 했지만, 대선 테마주를 그때 당시는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대선 테마주들의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책주들이 더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마주는요,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요, 최대 5일만 보유를 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테마주들은 항상 공통사항. 왜요? 거래량이 이제 붙어요. 수급이 붙습니다. 그럼 수급이 붙으면 빨리 단기간 안에 차익 실현을 해줘야 돼요. 차익 실현 안 해주면요, 얘는 물량을 이렇게 떨궈버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어설프게 손절이란 걸 하죠. 근데 손절의 종류에서도 지난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절의 종류도요, 기간 손절이란 것도 있어요. 기간 손절. 이 종목이 테마주니까 며칠 안에 가지 않으면 얘는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좀 다시 구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설프게 조금 눌렸다, 빨리 안 간다, 그러면 손절.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수급을 빨리 못 받쳐줘요.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조금 눌렸다, 2, 3% 눌림목 나왔다? 이걸로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시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디젠스라는 종목도 이제 테마에 엮인 종목이긴 합니다. 정책주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앞으로 2차 급등주 포착 매매입니다. 여기 양봉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전일 대비 증가가 됐죠. 1.5배에서 2배. 그리고 나서 매물대 저항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눌림목. 절반 정도 내려오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가네요. 끝나는 거예요. 매매 끝이에요,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렵게 매매했겠죠. 근데 지금 방송 보니까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항을 한번 봤습니다. 얘 내려옵니다. 눌림목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제가 테마주는 3일에서 5일 얘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5일 동안만 반등이 나오고 끝났어요. 왜? 재료 소멸. 그러면은 그 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관련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4대강 관련주, 얘네들이 흐름들이 항상 달라져요. 이쪽으로 돈이 쏠렸다가요, 다음 주는 여기 돈 번 걸로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 또 돈 번 거, 또 다음 주는 다른 테마주로 또 엮여요. 또 가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들이 계속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한 주는 얘한테 갔다가, 또 다음 주는 얘한테 갔다가, 또 다음 주는 또 얘한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는요, 기간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적인 부분들만.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모헨즈도 마찬가지예요. 모헨즈도 같은 테마죠. 자, 거래량 증가됩니다. 양봉 나옵니다. 고점, 저점, 절반을 자르니까 정확하게 이 눌림목 자리가 나오네요. 겁내지 마세요. 아침부터 해야 될 거는 눌림목 자리에다가 지정가 걸어두기. 끝. 쉽죠? 눌림목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일에서 5일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매물대에서 1차 매도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안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전량 매도를 해주시면 돼요. 5일째 전량 매도를 다 해주세요. 3일째 더 안 가나? 그러면 또 한 번 매도를 해주시고 5일째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깨집니다. 5일 이상 얘네가 그 다음에 얘가 또 갔어요. 여기에서 많이 깨지고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게, 매물대 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장대 양봉을 그리고요. 거래량이 나왔을 때요.
추격을 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그 전에 꼬리로 매물대를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추격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가 돌파됐어요. 안 해요. 다음 날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추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여기의 조건은요. 2차 급등주 포착 매매 조건은 추격하지 않는다. 얘 철저하게 눌림목에서 매매한다. 이것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미동인 시네마도 마찬가지요. 거래량 증가됐네요. 오락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여기에서 신호가 포착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저점 눌려줍니다. 매수가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 보세요. 내가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500원이 눌림 매수까지 왔어요. 근데 2,3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불안해. 그쵸? 근데 이거를 다음 날까지 한번 보세요. 일희일비 하잖아요. 당연히 얘 빨리 안 갈 것 같아. 바로 손절 쳐요. 다음 날 또 상한가 갑니다. 이게 그래요. 주식시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보니까요. 다시 한번 상한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은 내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거는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때는 이 심리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요. 컨트롤 하지 않으시면은 항상 시장에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그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얘는 목표가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 그러면은 이제부터 또 거래일수를 세워볼게요. 돌파됐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물대에 걸리니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물리는 구간들. 전문가님 나는 5일째 되는 날요. 못 올라가서요. 안 올라가서 매도를 했더니 또 날아가요. 이거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번 먹었죠? 두 번 먹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못 먹어도요. 30%를 먹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0%, 4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잡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부수입인 거고 정말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내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딱 잡고 내가 얼마 정도 먹어야겠다 혹은 목표 수익률 얼마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거는요. 저랑 앞으로 더 같이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6강에서 여기에서 마무리할 테지만요. 다음 강의 7강에서는 다시 한번 2편의 총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시아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서 무료 방송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